구글 있죠, 구글. 저는 여태까지 스마트폰을 딱 2개밖에, 3개 썼죠, 3개. 제일 처음에는 한국에 아이폰 들어오기 전에 삼성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기억도 못 보셨을 텐데요. 블랙 무슨 폰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에 나왔던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쿼리 자판이 있는 거, 그걸 썼었고, 그 다음엔 2개밖에 안 썼죠, 저는. 예, 그게 아이폰이랑, 그리고 구글의 넥서스 폰을 한 2번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의 넥서스에서 픽셀을 이름 바꿔뒀는데, 아시다시피 픽셀 3가 엄청난 인기잖아요, 지금요. 픽셀 3가 현존하는 최고의 그 카메라라는 거가 픽셀 3랑 후웨이에서 하는 거가 최고로 좋다는 카메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카메라급의 어떤 저렴한 형이 오늘 발표했어요. 픽셀 3a랑 3a XL을 $399부터 시작했는데, 이것도 오늘 긍정적 평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 사보려고 해요. 사갖고 그냥 외국 갈 때 좀 주로 쓰려고요. 한번 사볼까 생각합니다, 이 스마트폰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테스트가 있어갖고 오늘 좀 같이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글폰이 이번에 긍정적일 것이다 얘기했고요. 이게 주가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는 지난주 실적 발표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혹시 지난번에 혹시 못 보신 분은 구글은 저는 이제 선호하지만 구글은 이제 사볼까 하신 분들, 그리고 속상하다 하신 분은 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글은 20%. 1분기의 실적 매출이 17% 증가했는데, 그거는 2015년 에 최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뭘 보냐면 2분기에 20% 증가하면서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제대로 그 트렌드에 타냐. 20%.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관점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주가가 이 가격대로 다시 이렇게 가기에는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생각에는. 왜냐면 애널리스트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포인트가 매출 20%인데, 이게 2번 연속으로 매출이 못 맞췄기 때문에, 기대를 못 미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있다. 다만, 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서 이제 아까 제가 왜 반도체가 나왔냐면, 반도체가 중국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랑도 많이 엮여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이 두 회사가 1분기에, 죄송합니다. 한국 얘기 잠깐 할게요. 삼성전자가 60% 이익이 감소했잖아요. 1분기에요. 아세요? 물론 여기서 미국만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한국을 같이 보시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정도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더라도 좀 보셔야 돼요. 왜?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비메모리는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근데 삼성전자가 60% 이익이 감소했어요. SK하이닉스가 69%가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제는 갖고 해야 된다고 믿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최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되었건 간에. 근데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리 보면 지금 하반기에는 이제 회복될 거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워낙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다는 크레딧 스위스인가 그런 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0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제일 안 좋게 보는 사람은 $30 밑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코엔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 확인 안 됐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Industry upturn won't come in the second half. 2019년 하반기에도 업턴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아무도 모르죠, 반도체는. 근데 지금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반도체는 핵심적인 건 메모리 반도체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등락이 적으냐, 변동성이 크냐 작으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좀 모여 있느냐, 벌어져 있냐는 것인데요. 미국 주식은 되게 좁혀져 있어요. 사자팔자가 있지만 그게 극렬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하게 안정돼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70랑 $20, $30의 차이가 워낙 커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게 많이 올라가죠. 이런 거가. 의견이 거의 비슷한 거는 재미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학년이 당신은 어떠냐 그러면 제가 말한 거가 정답일 수가 없어요. 다만 자신들의 선호도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걸 뭐 갖고 갈 마음이 없죠. 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있는데 뭐하러 저런 걸 합니까? 그렇지만 반도체가 정말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목표주가 30달러도 있지만 70달러도 있는데 지금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내년부터 정말 하반기부터 진짜 좋아지면 이걸 훅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의 문제이자 이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많고 적은 것이 좋음과 나쁨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크다고 나쁘다 절대 아니죠. 자신들의 프레퍼런스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성향. 주식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어떤 주식이 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몸에 맞는 걸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변동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좋은 걸 찾아가면 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전문가 나와갖고 어떤 증권사 전문가가 있어갖고 이게 지금 앞으로 더블 날 수 있다. 더블이 왜 납니까? 왜 주식이요? 예. 웬만한 것들이요. 예. 더블이 난다고 얘기하면 반대쪽으로 반토막 날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그걸 사람들이 자꾸 간과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렇게 보면 베타 값만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쉽게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서 베타 값의 의미만 찾으면 변동성 금방 이해해요. 그래서 보면 영어로 보면 로우 볼이라고 있잖아요. LOW 볼, 로우 볼. 그러니까 ETF도 로우 볼 같은 거 있죠. 그게 변동성이 적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있을 거는 로우 볼이란 거는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적을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 주식이 여러분들의 원하는 게 있으면 잘 찾아줄 수 있는 PB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여기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PB분들 만나면 PB분들이나 어떻게 뭐 잘 찾아보시면 진짜 만나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이면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ETF 같은 걸 잘 찾아줄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미국 그런 돈 받는 비싸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거래하잖아요. 은행에서도 보면 PB분들 만나서 뮤추얼 펀드 상담 받잖아요. 아니면 그 PB분들 약간 수수료 비싸지만 은행 같은 데서 PB를 통해서 ETF 같은 건 좀 해주잖아요. 그 고객 사인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랑 상의해 보셔갖고 본인들의 성향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쪽지 보내갖고 그런 어떤 누구를 소개해달라 저한테 상담해달라는데 저는 그런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일을 할 마음이 없어요. 예. 능력도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하는 줄 알죠. 그래서 본인들의 성향을 잘 맞는 ETF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로우 볼이다, 하이 볼이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잠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변동성을 잘 중시 여기셔야 돼요. 본인에 맞는 거. 그러니까 나는 변동성을 싫어하는 분인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그 변동성이 큰 걸 사는 거는 사라고 하는 사람부터가 제가 봤을 때는 XX고 본인도 잘못한 거죠, 그건. 예. 아까 이거는 얘기했던 거야. 바클레이즈에서 보잉에 투자하기는 하야한 거. 세일즈포스닷컴 다시 한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 하여튼 주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미가 없어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게 3월에 실적 발표했을 겁니다. 3월 실적 요원절에 실적하고, 맞죠. 3월에 실적 발표하고 6월이니까 요때겠죠. 실적 발표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이던스를 좀 낮췄을 겁니다. 예, 낮춰가고 재미없어요. 지금도 재미없는데요. 중요한 거는 6년 연속 최고의 CRN 기업으로 선정됐고요. 요번에요. 예. 예, 그 얘기를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여튼 Salesforce.com은 전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좀 관심 갖고 볼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AMD가 어저께요. AMD가 그 크레이는 제가 그건 잘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AMD랑 크레이랑 미국의 그 에너지청이랑 2021년에요. 오크리지 레이셔널 랩에 슈퍼컴퓨터를 요번에 같이 이제 납품하기로 요번에 이제 결정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쪽에 그동안에 인텔과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얘네가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얘네가 AMD가요. 그래서 AMD는 여하튼 다른 것과 달리 AMD는 저는 하여튼 구글이 스타디아랑 손잡은 것부터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하여튼 AMD는 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 왜냐면 오늘 같은 날 주식 다 X 됐잖아요. 그래도
늘 말씀드리지만 X 되더라도 정말 그런 의견이 꾸준히 좋아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서 오늘, 어저께는 제가 몸이 안 좋아갖고 다 생략했는데요. 오늘 좀, 시간 있어서 오늘 좀 같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AMD는 하여튼 오늘 다 안 좋아졌으니까요. 그런 거 의미가 없고, 이런 뉴스도 있다. 왜냐면 악재가 나서 외부 요인 때문에 다 떨어졌을 때 보면 더불어 떨어지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실 필요 있어 보이고요. 이제 이거는 오늘 꼭 얘기해 드려야죠. 디즈니 있죠. 디즈니가 내일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잖아요. 자, 맞죠? 맞나? 어저께 오늘 장 끝나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그 28명 애널리스트 중에 오늘 현재 팩트셋 기준으로 보면 28명 중에 수들 한 명이 바이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홀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 의견, 스트롱 바이 의견 쪽에 많이 갖고 있죠. 다만 목표 주가가 높지 않을 텐데요. 예. 전체적으로 아직도 제가 알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확인해 봤더니 목표 주가가 아직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목표 주가 컨센서스보다는 오히려 낮을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엔 그래요. 혹시 나중에 틀리면 혹시 누가 이거 보실 수 있는 분이면 여기다 코멘트 해주세요.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가격보다 아래일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땐 그랬거든요. 그건 왜냐면 주가가 좀 빨리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같지 않고 미국 애들은 레포트는 천천히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날 땐. 그래서 이 목표 주가 평균은 별로 의미가 없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내일 발표되는 거가 144억 달러 매출에 144억 달러 매출에 1.57달러 이익이 컨센서스가 있어요. 근데 이번은 이것도 역시 이익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금 이 주가가 살아있는 거는 두 가지 아닙니까? 결국 이익은 살아있는 거는 결국 가장 중요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장기적으로, 그것도 당장이 아니라 2024년에 어저께도 말씀드렸다. 어저께 UBS가 얘기했잖아요. UBS가 2024년에 프로핏 브레이크 이븐 된다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사실 뭐 장기적인 그림이지만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내일의 이익이 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회사에서 할 수는 있겠죠.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앞으로의 이제 그런 영화에 대한 시리즈.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지난번에 포스팅 됐지만 엔드게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그냥 애들끼리는 농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디즈니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화의 산업의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영화 자체 매출이 크지 않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화가 뭐 A란 영화, 물론 저도 엔드게임 받고 좋죠. 그렇지만 엔드게임이 하나가 했다고 해서 그 다음 영화가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어디나 영화에서는 PL이 높지 않아요. 영화만 하는 애들은. 근데 이거 지금 내는 거는 이제 스트리밍이나 떠나서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디즈니 플러스나 포함한 앞으로의 그런 관점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영화를 하는 사람들 얘기는, 특히 젊은 애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거 하잖아요. 스타워즈 9 발표하잖아요. 스타워즈 9 발표하잖아요. 영화 좋아하시면 아실 텐데요. 그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또 요번 연말에 또 그거 하잖아요. 연말인가? 저거 스타워즈인가? 그 12월 24일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하나 발표하는 게 있고, 요번에 7월인가 언제는 저거 하지 않아요? 요번 여름인가? 라이온 킹이요. 라이온 킹 실사판 있죠. 그러니까 물론 CG를 한 거죠. 라이온 킹 실사판. 네. 그래서 영화가 나올 게 좋은 것도 쫙 많다는 거죠. 근데 너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내일은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지만 실적에 이거 너무 숫자에 민감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그보다는 꾸준하게 디즈니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를 보고 장기 투자하셔야죠. 디즈니를 일단 샀다 팔았다 해서 저는 돈을 보는 사람은 솔직히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요거는 그동안 결과치만 분기별로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 어저께는 저거 있잖아요. 어저께는 UBS는 오늘 보면 두 군데에서 레포트를 냈네요. 임페리얼 캐피탈에서 139에서 147로 올렸고요. 비모에서 140, 170. 어저께 UBS보다 2달러 정도 더 올랐죠? 170지. 170까지 올라갔어요. 등등 나오고 있고요. 여하튼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이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메꿔질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디즈니는 진짜 장기적으로 보셔야죠. 자식분들 위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자제분들 위해서 살 때, 특히 제가 반농담해서 말씀드리지만 애들이 한국에 계신 분이요. 10살 아래인가? 몇 살 아래 때 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이런 거 한 주씩 사주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제발 애들 주식이라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애들이 모르는 거 주식 사주지 마세요. 애들이 모르는 주식 사주지 마세요. 예. 나중에 애들이 한 5살, 6살만 되더라도 다 알아요. 내 주식 갖고 뭐 했냐고 엄마 아빠가. 진짜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주식해서 깨먹었다 그러면 물어줄 수도 없고 안 물어줄 수도 없고 욕만 먹죠. 예. 잘해주려고 다 애들이 아는 걸 사주세요. 특히 애들 주식은 애들이 아는 거. 뭐가 됐건 간에. 예. 그게 뭐가 됐건 간에. 예. 진짜 그건 제가 조언 드립니다. 네. 이 관련된 거 디즈니 플러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알리바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가 어제도 3, 4% 떨어지고 오늘도 3, 4% 뚝뚝 떨어졌죠. 알리바바가 거의 한 10% 떨어졌을까요, 이번에? 근데 보시면 저는 이런 애들이 좋아요. 키뱅크라는 곳에서 피뱅크 애들 애널리스트가요. 한스청 뭐 중국계인가 보죠? 그러니까 저 이런 애를 진짜 맞고 틀리고 간에 전 이런 애를 좋아하죠. 맞고 틀리고 간에 용기 있는 애거든요. 네, 210달러에서 240달러 매수견 유지하면서 목표치가 올렸어요. 이 와중에. 예.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알리바바를 살만하다 뭐 얘기하는 거죠. 뭐 당장의 흐름보다는 살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써놨나? 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주가가 확 살아가다가 이틀 동안 떨어져서 고점 대비 진짜 10% 떨어졌잖아요. 예. 스트롱 바이 의견 갖고 있어요. 한 명도 홀드나 세일 의견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이커머스에서 도미넌트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게 있었나봐요. 슈퍼 레코멘데이션 피처가 이번에 뭐 새로 뭐 만들어졌나봐요. 예, 이게 뭐 매번 하는 거죠. 당신한테 맞는 제품 추천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좋다 뭐 얘기하는 거죠. 네. 데이터랑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게 뭐 좋다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이거를 매출도 올 하반기 매출이 뭐 엄청 작년 대비 더 높아진 엄청 커지네요. 매출 증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리프트는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나왔는데요. 예, 뭐 지금 시간에서 떨어졌다 올랐다만 하는 것 같은데요. 리프트는 하여튼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4.85달러가 적자로 예상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주당 9달러로 이익이 적자가 더 컸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그 자동차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 거 애플 특히 애플 관련된 거 그리고 구글 된 거는 꼭 여러분들 좀 혹시 안 보신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오늘도 딴 거 몇 개 만들다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만드는데 제가 이거 시장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제가 책 쓰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걸 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라이브로 못하지만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도 기회 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제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저도 다 보고 하는 거죠. 레포트 찾아보고 하는 건데 거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할 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제가 추천했는지를 나름 제가 해석해서 설명드리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주식이 뭐 얼마나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전 진짜 그런 거 관심이 없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전 이미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이 했어요. 스탁피크를 너무 많이 했겠고 또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저보러 이런 유튜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욕 먹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돈도 안 되는 거. 다만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책 쓰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주식을 얘기하든 간에 이런 별도로 할 때 보면 제가 소개하는 거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더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좀 판단하시면 때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드리니까 그 정도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ETF 완벽 가이드 투자 뭐 이런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티셔츠를 보내드리는데요. 지난주까지 하신 분은 이번 주에 아마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해외는 좀 늦겠죠. 그죠? 사이즈는 100이랑 95 두 개밖에 없다고 90인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90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게시판에 좀 쓰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강의한 거죠. 제가 강의한 건데
요번에 새로 찍은 거가 되게 한 달 전쯤에 새로 찍은 거고, 일부는 ETF 전반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ETF가 좋은지인데, 그게 지금 당장 사갖고 한 달에 더블, 그런 건 세상에 없죠. 그런 거는 저는 관심도 없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년까지 보는 세상의 변화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날 어떤 분 벌써 말씀하셨는데, 현금 없는 사회에 그런 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생각하는 제가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왜 그런 트렌드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 트렌드를 보는 방법,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어떻게 해서 제가 ETF를 찾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같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ETF가 그건 정말 제가 제일 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네요. 안 중요해요. 제가 어떤 ETF를 얘기했고 어떤 종목을 얘기했는지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왜 그렇게 리즈닝을 해갔는지가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강추드리고, 혹시 이거는 하고 나서 욕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욕을 먹을 건 안 할 것 같은데, 욕하신 분은 진짜 불평하신 분이면 제가 서울에 가거나, 서울에 이제 언젠가 갈 거 아닙니까? 멀지 않아서. 서울에 가면 만날 때, 아니면 제가 해외에서 여기 만날 때, 저를 만나시면 제가 그만큼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밥 사드리고 커피를 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건 제가